뭔가 이 장면이 저는 제일 공감됐어요. 눈물 났어요. 이거는 되게 이해가 딱 되기 시작하는 엄청 부자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 투자금이 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아. 반대로 진짜 뭐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 생각도 있고 스티브가 되게 스타트업을 잘 경영하는 CEO다라는 거를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스티브, 곽성범한테 개발팀 비품 요청 들어왔는데 전에 계속 진행했던 데랑 해도 되지? 픽시 탈 때 같이 본 친구인가? 맞아 스티브. 스티브, 이 바보 같은 거 진짜 계속 할 거예요? 히딩크가 국대 맞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형 소리 없앤 거야. 명보 형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패스 좀 할 시간에. 명보 공! 우린 앞으로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 없앨 거야. We will make the future. 뎁스 있게 디벨롭 시켜보자고. 필립, 가지고 왔지? 가지고 왔지 자식아. 이 새끼가 가만 보면 은근히 나를 무시해. 일단 반말 문화. 근데 저런 시도들은 왜 계속 막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글 있잖아요. 스타트업은 유치원이다, 유치원이 아니다.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되게 미사여구가 많잖아요. 네. 메일 첫 문단에서 네. 일단 안부부터 묻고 끝에는 이제 뭐 감사합니다로 네. 항상 기분 끝나는데 나쁠까봐 돌려 더 네. 달라는 말을 돌려 하고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점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구조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상명하달 방식 이런 걸 탈피해서 우리 서로 같이 잘 이렇게 얘기해보자 하다 보니까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빨리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안녕하세요 뭐 지난번 미팅 때 우리가 뭐 이런 안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되고 예의 없는 네. 사람 같고 프로들 모인 데서 막 약간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는 게 완전 아웃라이어인 거다 보니까 방식에서부터 다양한 변주를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씩 그게 잘 통하고 그러니까 다들 더 많이 시도하는 거 아닐까요? 반말 문화로 이제 유명했던 이제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나중 가서 다들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케일업을 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문화를 좀 깨기는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도해 본 적 있어요? 반말 문화 뭐 이런 거. 저희는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 사람끼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로 나이 차이가 막 20살 차이 나는데 야 이거 좀 해봐 뭐 이거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서로 이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그렇고 반대로 윗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럼 서로 저는 그냥 존댓말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스타트업에서 대표님 혹은 직급으로 이름 부르는 건 전 오히려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우진님 이렇게 부르고 네 저희도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저도 이름 부르고 저희도 그냥 이름 부르고 이름 뭐 CEO가 지호 네, 지호님, 사은님 지호님. 이름 부르고 다들 존댓말 쓰고. 진짜 투자 업계는 다 형 동생 누나 동생 사이거든요. 다 같이 회의할 때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서 형 근데 이 딜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확실히 그게 어떤 그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그런 서열 문화가 도움 받는 쪽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2호에서도 CEO 인터뷰 하면은 영상 두세 개 중에 꼭 이런 댓글 하나씩은 달려요. 왜 굳이 영어를 쓰냐? 한국말 놔두고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솔직히 저기 좀 많이 찔리는 게 정말 저 정도로 영어 더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섞어서 비즈니스 팀은 저희는 영어로 보통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어로 하면은 존댓말 반말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가 있긴 해요. 한국말로 하다 보면 안 그래 서로 이게 존중하게 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존댓말로는 사실은 스타트업 씬에 유학생 출신이 일반 산업보다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회사별로 쓰는 영어로 딱 정의된 단어가 몇 개 있지 않나요? 특히 대기업 분들도 SK에서 많이 쓰는 단어, 삼성에서 많이 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다. 현대자동차에서 저는 현대자동차 출신 좀 다녔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플랫폼. 그냥 갑자기 플랫폼으로 모든 게 뭉뚱그려져. 근데 그런 거 업계별로 있어요. 저는 컨설턴트 출신인데 컨설턴트는 미스하게 그 딱 미스하게 하면 저는 컨설턴트 출신이구나 서로 아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스타트업은 뭐 린하게, 에자일하게 약간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막 그로스 해킹 이런 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런 단어는 괜찮은데 저기 굳이 디벨롭 해보자고 디벨롭. 이러잖아요. 발전시켜보자. 네, 더 해보자 뭐 이래도 되는데. 개발팀과 콜라보를 통해 산에서 사용될 가상화폐 크로코인을 메이드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베타 버전으로 테스팅될 우리 크로코인은 곧 세계 무대로 나아가 악어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크로코인으로 환전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코인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또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들을 약간 결부시켜서 어떻게 보면 대중의 시선에서는
뭐 스타트업은 또 코인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내부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코인을 만든 이들, 그렇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들도 스타트업 개발자. 매콤에 있는 모든 직원들 중에 스톡 옵션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밖에 명, 없어요. 한 명. 애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코인에 빠져 있고 왜 그럴까? 사실 스톡옵션은 이제 스타트업 내부에서도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있긴 한데 전체 벤처 기업의 2% 정도만 활용할 정도로 생각보다 되게 적고 사실 스타트업이 정말 열정도 많지만 욕심도 정말 욕망이 되게 많은 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표현된 게 아닌가? 스티븐의 집 진짜 부자라던데. 진짜? 스티브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집에 돈은 진짜 많다고. 엔젤 투자를 거의 시리즈 A급으로 받았다던데. 우리 매출도 별론데 유지되는 거 보면 신기할 때 있어. 스타대들이 얼굴 보기 힘들어. 형 왔어? 아 오랜만이다. 지금 널 가지고 사람들이 밈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결혼이 선행이 아니듯 이혼 역시 죄가 아닙니다. 아, 너 요즘에 잘 지내? 사업은 좀 어때? 아 그게 아버지 장기하의 네바시에 나가게 됐어요. 아시죠? 그 명사들 나가서 강연하는 TV 프로그램 장기하의 네바시. 장기할? 이혼한 놈이 자기 애 왜 나가? 아니요 장기하 있잖아요. 부럽지가 않아. 뭐가? 아무튼 저 TV 나온다고요. 아니, 네가 TV에 뭐로 나가는데? 저 스타트업 CEO잖아요. 매컴. 백거? 매컴이요. 근호가 하는 거 마젠타도 스타트업이었잖아. 아, 기억난다. 그 옆머리 눌러주는 기계 만든댔지. 아니요. 지금은 피보팅해서 시니어 매칭 서비스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니? 스티브입니다. 스타트업.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 열풍이 한국에도 불면서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말했냐면 벤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벤처 사업 한다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야, 대단하다. 쉽지 않을 텐데. 반은 응원 반. 그게 잘 되겠어? 쉽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 반. 하지만 그때 벤처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쳐 있었죠. 모두가 유니콘 기업을 꿈꿨으니까요. 저 역시 유니콘의 꿈을 품고 벤처 사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닷컴 버블이 터지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젠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걔가 쫓겨났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 힘들었었는데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다 날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CEO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지금의 매콤 노인 매칭 서비스 어플 어게인 모두 우리 매콤 직원들 아니었으면 없었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이 제일 중요한 거요? 투자금? 아니 획기적인 아이템? 아니 사람입니다. 유니콘을 창조해내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요! 뭔가 이 장면이 저는 제일 공감됐어요. 눈물 났어요. 이거는 되게 이해가 딱 되기 시작하는 왜 그렇게 공감이 됐어요? 같이 하는 팀원들 그럼 울지마. 솔직히 저희 시나기움 볼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건 진짜. 연출일까 진심일까? 이게 연출이면 되게 소름 끼치겠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진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진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저 부분 때문에 왜 그동안 저렇게 피버팅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있었는지 저는 딱 그때부터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투자했을 때도 보면은 어떤 대표님이 저 계속 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팀원이 계속 같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제가 불쌍해서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그런 답변을 해주신 대표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
사람 얼마나 진짜 인성이 얼마나 좋으면 그 직원들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벌고 투자를 이렇게 어렵게 받아도 계속 같이 있어줄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차피 이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고 꼭 다 알아야 되나?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현상 잘 될지 아닐지 투자자는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는 약간 말하면서 소시오패스 같은데 저도 사실 세바시 같은 거 나가는 거 다 되게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잖아요. 내가 지금 쪽팔리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회사가 더 알려진다거나 좀 더 잘 되거나 나를 보고 공감한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겠구나라는 강력한 목표를 위해서 프로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이렉트한 사람이구나. 저 친구들 가끔 만나면 되게 좀 부끄럽지만 뭐 대단해. 그걸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야 속이 뭉그러져도 밖에서 볼 때 맞아요. 창업자고 이렇게 펀딩 받으면서 몇 년을 생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사실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스티브가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연쇄 창업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가족 내에서는 저런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저게 저는 진심이라고 사실 보진 않거든요. 자기를 팔아가면서도 무언가 어필해야 되고 되게 안쓰러워요 저는. 저희 가족도 저희 동생이 대형 변호사예요. 스타트업 씬에서는 와 뭐 대표님 막 이렇게 외부에서는 또 해주는데 가족들이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괜찮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친구들도 그쵸 그 친구들도 이걸 직원이 그렇게 많아서 너 어떡하니 맨날 친구들 무슨 엄청 부자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 투자금이 다 내 통장에 맞아요. 들어오는 줄 알아. 반대로 진짜 뭐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 생각도 있고 되게 스타트업 CEO가 이 바닥 안에 들어오면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뭐 일 안 하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맞아요. 취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막 돈도 벌고 막 적금도 벌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막 명절이나 이럴 때 할머니나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저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돈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직장에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맞아. 계속 취업을 하라고 하다가 내가 언제 딱 이제 그 얘기를 안 듣기 시작을 했냐면 조선일보에 좀 크게 기사가 하나 나갔어요. 그걸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딱 벽에 붙여놓고 사실 그게 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인정에 맞아요. 대한 마크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자랑하러 간 거잖아요. 엄마 방송에 나 나가 이거 자랑하러 간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후 오늘 나온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엄마 보고 있어? 이제 엔젤 투자를 시리즈 A급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수십억에서 뭐 많으면 한 100억 뭐 이 정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창업자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아이 제가 그런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해봐야 이게 팩트가 나오던데. 그래도 이제 시드로 뭐 120억 받았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종종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장면 보고 되게 비쳐 보였던 게 이번에 애덤 뉴먼이 바로 이제 몇 천억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위워크 창업자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한번 해보신 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경험이 다음엔 더 잘 쓰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진짜 투자에 대해서는 더 후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창업자분들 뽑을 때 주로 찾는 키워드가 엑스 코파운더 되게 많이 찾았고 지원하신 분들도 40% 이상이 과거에 창업을 한 번은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결국에 버티고 맞아요. 계속 한다. 네. 저기도 그런 얘기 나요. 사람이 한다고. 사실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맞아요. 그 매력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매력 있는 대표들이 안 죽더라고요. 죽지 않아.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이상한 게 저거 우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가 창업한 거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 팀원들한테 울림이 있는지가 제 포인트가 이해가 안 돼요. 연기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 진심인데 팀원들은 스톡 옵션이 없어. 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울었잖아요. 저 팀원들 보고 울걸요? 저거 보면 저렇게 우는 거 보면 저렇게 보다가 팀원들 생각하면서 우는 거 보면서 팀원들도 같이 울걸요?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 맞아. 대표님이 오는 모습을 본 팀원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투자한 회사가 팀원분이 스프린트를 하다가 두 번 울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셨어요?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가설대로 2주 동안 팀이 달렸는데 결과를 못 내는 게 너무 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투신 보고서에 써놓고 대표님한테 투자해달라고 쫄랐습니다. 투자했어요? 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회사예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진심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평가하려고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궁금한데 성공한 분들은 저런 분들인 걸까요? 성공하다 보면 저런 분들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안에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웃기는 걸 거잖아요. 선거 일단 해보고 5년 뒤에 다시 한번 다시 5년 뒤에 다시 한번 다음 주제도 되게 재미난데 매콤이 이제 후속 투자를 유치하려고 투자 설명회를 해요. 이 IR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신입 사원들을 좀 뽑아요. 스티브가 이 신입 사원 중에 분명히 투자자인데 직원인 척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염탐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온갖 쇼를 벌이는데
뭘 쳐다봐 이 씨발 것들아.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어딨어. 이것들이 나오라고. 네가 이거를 만든 놈이라 이거지. 실버 세대 전용 매칭 서비스 청춘을 다시 한번 어게인? 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들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고객님! 제 회사에서 제 멱살을 잡고 저에게 침을 뱉으셔도 좋지만 그들의 사랑마저 무시하는 것은 참기 힘들군요. 타사 제품 대비 매칭률 1위에다 UI도 깔끔하고 램도 얼마 잡아먹지 않으니까 노인네들이 밤새 붙들고 있는데 내가 열이 안 받겠어요? 그리고 이 서버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신뢰가 많았습니다. 5만 원 넣어줘 애슐리. 배우가 연기 잘하네. 실제로 저런 사례들이 많은지 우진님 저런 거 할 것 같아.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만. 예전에 이제 많이 했는데 정말 간절하니까 막 오면은 이제 리모트 같은 것도 이제 투자자분들 오시니까 그래서 다 못하게 다 나오게 하고 영어를 평소보다 많이 쓰고 그리고 전화를 없는데 전화 받는 척해라. 미국의 투자자 전화 받는 척해라 해서 모든 거의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전화하고 있고 그런 이제 약간의 연출. 저는 사실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게 필요한 거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 아닌가? 갑자기 우리한테 왜 잘해줘요? 아니 저는 아까랑 지금이랑 맥락이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게 반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뭐 거꾸로 투자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 투자하려고 잠입을 해가지고까지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무실에 오시진 않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일부러 약간 좀 어려운 고객 괜히 클레임 거시고 그러시는 VC 분들 몇 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투자했어요? 연락 주세요. 보고 있죠? 알 거야 누군지. 항상 서비스가 좋을 수만은 없는데 안 좋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것 같고 그런 하우스들이 보면 레퍼럴 체크도 진짜 꼼꼼히 하시고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분이 투자사신 거 알면서도 이제 일반 고객인 것처럼 저 또 이제 응대를 하거든요. 저희 팀이랑 이렇게 프로와 프로가 만났을 때 과연 누가 더 프로답게 이제 잠입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잠입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시장 저 산업이 뜰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기업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배워본다. 배우면서 퇴근하고 이렇게 스텔스 창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 세계에선 늘상 하는 거고 그냥 신입사원 뽑을 때 저런 의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TV가 짬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 거죠. 저를 모르고 눈치 못 채고 바보같이 하는 것보다. 맞아요. 다음에는 이제 IR 설명회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매콤 차분의 개발 전면 중단. 하우매치를 노인 대상으로 피보팅해서 어게인. 우리 최대 주주. 유저 수도 많고 리텐션도 높은 편이고.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파트너십 한번 맺어보는 거 어때요? 거기도 우리가 투자한 곳인데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은데. 상조회사요? 거기는 또 매콤이랑 완전히 반대더라고. 수익 구조는 튼튼한데 홍보가 약한 거지. 무엇보다 그 노인네들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즐기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호상이고. 말만 잘 되면 한 얼추 10억. 아유 여기저기 빈 군데가 많네. 상단 하단에다가 당장이고 배너 태우시고 여기도 너라고 상조 광고. 근데 빈대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려면 글씨가 커야 돼서요. 광고 태울 공간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당신 끝은 여기입니다. 여기 묻히실 거예요. 하는 짓은 못하겠네요. 추가 투자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을 팔지 않거든요. 우리는 시작을 팝니다. 이거는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얼굴 표정도 원팀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고 저래서 내가 스티브랑 일하는 거지. 가치를 위해서 타협을 안 하는 종류의 리더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룸에 다녔을 때 정세주 대표님이랑 그때 이제 그 당시 코CEO가 딱 저런 스탠스였어요. 우리는 무조건 고객이 우선이니까 광고 절대 안 한다. 어쨌든 지금 엄청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런 주대가 되게 진짜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약간 어떤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냐면 사실 이제 1, 2화만 돼도 노인 실버에 대한 어떠한 마음속에 끓음도 없으셨던 분인데 이게 될 것 같고 성공해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스스로 이 세뇌의 수준이 강해져서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Y 컴비네이터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성장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다. 맞아요. 니들 뭐 미션이나 이런 것도 해결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표를 못 만들다가 지표를 만드니까 진심으로 미션 드리븐 해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문제에 진심인 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해외 아티클들을 막 검색을 해봤더니 외국에는 그냥 창업은 하는 거고 잘 되면 빙이 되는 거고 더 잘 되면 진실이 되는 그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스티브한테 되게 반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창업자분들은 저런 면모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아기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타입대가 가끔 뭐 버그가 나고 이러면 저희 팀원들 저도 그렇고 아 우리 타입대가 아파 어떻게 막 진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저는 순수함 이런 건 창업자들이 되게 갖고 있는 좀 공통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회 뭐 주주총회 실제랑은 좀 괴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이사회가 투자자분이랑 스타트업 대표랑 사실은 저런 관계는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서로 되게 감싸주고 되게 서로 응원하는 관계라서 회사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눈치 못 채게 뒤에서 파는 게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사실은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해서 남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 안 하고 태클도 안 해요. 이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사람만 꾸중을 하지 이 회사 안 되겠네 하면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안으로 어떻게 대처하자라는 그냥 솔루션을 내고서 내리죠. 극적으로 나온 장면인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회사는 막 리크루팅도 도와주고 가서 막 개발자 보내주고 HR 보내주고 다 보내주잖아요. 막 VC에서도.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 어게인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재력이 커요. 시장성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허점도 많았어요.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호회 아니잖아요. 엑시트 안 할 거예요? 자, 우선 하루에 2번씩 매칭카드 시스템 있죠? 매일 정오 12시, 자정 12시에 랜덤으로 매칭카드를 주는데 노인들은 일찍 자고 아침잠이 없잖아요. 아침 7시, 저녁 7시로 바꿔요. 그게 그렇게 되면 카드에 상대방 사진은 필터를 넣어서 흐릿하게 할 거예요. 그 필터를 제거하려면 유료 아이템. 아, 그리고 메시지 삭제하기 기능이 없던데요? 메신저인 이거 필수인데.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유료 아이템. 그 삭제한 메시지를 읽으려면 유료 아이템. 그리고 리텐션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이 서비스가 아예 어르신들의 일상이 돼야 돼요. 밥 먹을 때, 약 먹을 때 할 거 없이. 복약 시간 알림이. 약 먹는 시간까지 어게인은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알고리즘 있는데 드릴게요. 물론 이 많은 걸 그냥 드릴 순 없어요. 제 솔루션에 알고리즘까지 드릴 테니까 지분 7%, 3%, 6%, 4%, 5%, 4.9%. 콜 4.9%. 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노인들한테 등급 매깁시다. 외모가 훌륭하면 등급 높게, 나이가 많으면 등급 낮게, 자산은 얼만지, 사는 지역은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몇 번째 결혼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수명은 대략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해서 유저별점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광희 씨, 여긴 정육점이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죠. 어게인은 돈 벌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랑이 어떻게 값을 매겨? 안 매기는 거예요. 값이 없으니까. 답답한 소리들 좀 하지 마요. 여기 스타트업이에요. 능력은 안 되는 주제에 겁은 또 많고 돈 되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사람 나쁘다 소리는 또 듣기가 싫어. 아니, 하고 싶은 것만 할 거면 동호회를 하지 왜 사업을 하고 앉았냐고. 우리는 뭘 잘못해서 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분이죠? 좀 D는 아닌 것 같은데 D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제기까지는 맞는 거죠. 뒤에 한 얘기는 뱉을 수는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테스트 해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 가치 중립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옳고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맞는 분? 사실 제목이 유니콘이긴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려고 생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 문제에 조금, 저는 사실 되게 아까 주제와 비슷한데 미션이 바뀌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만난 팀들이기 때문에 아이돌봄 하다가 노인돌봄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교육 붙이고 뭐 붙이고 하면 돈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미션 자체가
우리가 이 나라의 저출생 그리고 아이돌부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난 거니까 아까 같은 문제 제기 너무 맞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와 지향점은 좀 다르구나. 애초에 안 뽑는 게 좋다. 안 뽑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병특이고 그리고 엄청 기여를 하더라고요. 막 버그 수정해주고 얼마나 좋아. 거기까지 지분을 주고 무언가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는 아니지 않나? 지분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시리즈 A 정도의 스테이지라면 아마 추정 끝에 한 수십억? 뭐 7%는 그 정도는 최소 될 텐데 저건 현실에서는 사실은 대표가 되게 원해도 기존 주주분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그런 분들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십 년 차 개발자들 같이 기뻐해. 저라면 진짜 옆에서 열받지. 그쵸. 엄청 화나가지고 바로 회사 때려쳤을 것 같거든요. 7%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코파운더는 아니어도 파운딩 멤버급?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스톡 옵션 풀이라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엑시스를 하기 전까지 내가 좋은 멤버들을 데려오기 위한 어떤 비축분 같은 게 그 10%에서 20%인데 만약 10%라고 한다면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70%를 쓸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좀만 가미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분이 데려올 개발자 후배가 10명, 20명이야. 솔깃하지. 그쵸?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이상한 성향인데 좀 독립적인 부서에서 저런 성향을 갖고 있고 대표님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 1대1로. 솔깃하죠. 그쵸? 너 이런 것 좀 고치자잉 하면서 이제 딴 부서에만 그러지 마. 나한테는 그래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개발팀을 사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분 주고. 근데 그거에 따른 리스크도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스티브의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영업과는 다르게 스타트업이 꼭 초반부터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잘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본질은 결국 성장이잖아요. 회사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티브의 저런 의사결정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유저가 더 만족하고 더욱 많은 유저가 모이고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티브가 정말 좋은 CEO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앞단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유저들이 저걸 돈 내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분까지 줄게 개발해봐. 완전 진짜 다이빙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승부욕에 그냥 던진 거잖아요. 너가 만나 내가 만나 해보자. 스티브가 되게 스타트업을 잘 경영하는 CEO다라는 거를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시니어 매칭 서비스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문화센터로 보내고 시니어들을 직접 만나서 다큐멘터리 찍어와 하면서 사무직으로 출근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다 필요한 거다 하면서 각 고객들한테 전 직원들을 막 보내가지고 미션들을 주는데 저기 그런 거 시키잖아요. 엔텔러에서 엄청 시키죠. 네. 실제로 근데 저게 필요한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니어를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해 못하지만 투자자도 이해 못하는데 투자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나가봤다. 어떤 서비스를 설명하는데 너 이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기에도 인터뷰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6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뒤를 사실 못 봤잖아요. 6화에 저는 엔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시니어 인턴분하고 병특하고 이쪽 테이블에 앉아있고 나머지 분은 다 이쪽에 앉아있거든요. 저는 그 병특분이 좀 여기서 시니어분하고 좀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저의 바람이었어요.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엔딩은 마젠타 지금 뭐 의장 뭐 이렇게 있는 너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냥 또라이잖아요. 마젠타가 어떤 이유로 꼬꾸라지면서 스티브가 마젠타를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니콘이 될 것 같아요. 병특분이 매콤에 어울리는 인재가 될 것 같아요. 병특이 마젠타를 해킹을 해서 몰락시킨 다음에 둘이 합쳐서 네,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되게 불편했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어져서 그 다음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금요일마다 신기하다. 주에 한 번씩 발표, 주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어떻게 빨리 너무 궁금해. 영상에서 안 푼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마젠타의 현재 의장과 쫓겨난 이제 스티브와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풀어갈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펑플레이 유니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작품을 즐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7, 8, 9, 10, 11, 12 또 같이 모여서 리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